가짜뉴스를 헬로보넬, 헬마우스와 하시피. 근데 뭐 오늘 가짜뉴스 다루는 거 아니잖아요. 얘가 나왔으니까 짐작을 하셨겠지만 저희가 오늘은 가짜뉴스를 다루기보다는 동지분들하고 같이 뭔가 좀 더 생각을 해보자, 이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혀보자 라는 의미로 저희 하시피와 함께 고민해볼 거리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자, 이런 의미로 위드 하시피 준비해봤습니다. 몇 달 만이야? 한 두세 달 만인 거 아니야 이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거리는 뭐냐면 이제 정의연 문제에 대해서 좀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지분들께서도 이 문제를 좀 다뤄달라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저희가 또 뭐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라이브에서 드리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게 이 문제가 이미 이제 검찰 수사로 넘어간 사안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고, 그 사안 자체가 좀 논쟁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과연 가짜 뉴스냐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기사의 경우에는 의혹 기사나 뭐 그런 걸 쓸 수가 있죠. 의혹 기사랑 가짜 뉴스를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는 거고요. 사람들이 의혹 기사랑 가짜 뉴스를 잘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최순실 사태로 예를 들면은 최순실의 딸 문제라든가 최순실이 뭐 비선이었다든가 이게 안 드러난 상황이었죠. 의혹 기사는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혹 기사를 내고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걸 보고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기사를 썼다, 이건 가짜 뉴스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그건 엄밀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거나 자기네 진영에 불리하다고 해서 그걸 이제 전부 다 가짜 뉴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이를테면 언론 매체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룰 수 있습니다. 의혹이 있다면 의혹 기사를 내보내는 게 어떻게 보면 언론 매체의 의무이기도 하죠. 다만 이제 그 방향성이나 뭐 신뢰성이나 엄밀함의 정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검증을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 하나하나를 다 가짜뉴스다 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쉽지 않다. 어쨌든 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짜뉴스 타격은 아니다, 이런 거를 좀 명시하면서 지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수사 중인 사안 중에 정치적으로 첨예한 이슈를 다루는 게 처음이라 이렇게 쌔바닥이 긴 거고요. 주댕이는 지금 들어가기 전에 너무 많이 털고 있으니까 저 새끼들 겁나 쫄리나 보다라는 생각을 혹시 하실까봐 일단 그런 상황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이제부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예요? 네, 사실상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결정을 하게 된 거는 윤미향 의원님의 기자회견을 본 이후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문제를 초기부터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오래 이제 누적된 자료들을 사실 뭐 이렇게 따로 폴더로 만들어가지고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필 그 기자회견을 보고 나서 합시다라고 결정한 거죠? 사실 좀 지켜보자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저것 뭐 돈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검찰 수사에서 이제 밝혀봐야 되는 문제고, 그렇지. 기자회견을 보니까 저런 거는 빨리 얘기했으면 됐는데 왜 시간 끌다가 이제 와서 저러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 생각 왜 들었냐면, 일단은 그 기자회견에서 제일 먼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게 뭡니까? 내가 왜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 내가 이래서 국회의원을 해야 된다, 그게 있어야 되거든요. 민주당에서 윤미향이라는 사람한테 공천을 준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위안부와 관련된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산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권에서 그걸 받아 앉자는 거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윤미향 의원은 이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오랜 활동, 그거에 대한 공적을 바탕으로 삼아서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된 건데, 윤미향이라는 개인 혹은 윤미향 국회의원이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 윤미향이 국회에 들어가야 되는가 라는 거를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까? 그렇게 본다는 거고, 위안부 운동 관련해서 30년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반성해야 될 점은 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자기 경험이랑 역량을 바탕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비전이 뭔지, 그런 걸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지 않았고 의혹이 제기된 개별 사안들을 각각 반박하는 형식을 취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라는 것도 이미 정의원에서 기존에 다 반박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별로 새로울 게 없거나 뭐 혹은 더 구체적인 자료나 정보를 가져와가지고 각각의 사안들에 대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반박의 결이라는 게 정의원이 했던 그 반박을 완전히 넘어서지 못한 거죠. 개인 윤미향 의원이 나와서 의혹을 말끔히 일소할 수 있는 수준의 기자회견이 되지 못했다. 그러면 결국 그렇게 개별 사안을 완전히 논파할 수가 없다면 그보다는 더 정치인으로서 완성도가 있는,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터뷰가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의정활동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바로 그 전날에 마치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을 내가 한번 이야기는 했다, 정리는 하고 넘어가겠다 라는 정도에 그친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공허해 보일 수 있는, 국회의원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안일해 보일 수도 있는 이 기자회견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회견이 되어버렸죠. 윤미향 의원님
의원이 비례대표죠. 윤미향 의원 개인이 지역구에서 유권자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닙니다. 비례대표라는 거는 말하자면 이제 정당에서 네. 자기네의 어떤 가치 지향점 혹은 이번 국회 임기 동안에는 어떤 활동에 무게를 실어서 꼭 추진하고 싶다. 그걸 이제 상징하기 위해서 비례대표로 내세운 거니까. 예. 그러면은 윤미향 의원님이라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하는 이유,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30년 동안 정대협에서 정의원까지 위안부 관련 활동을 해온 역사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일본이 했던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게 하려는 그 활동을 높이 사가지고 국회에 가면 그 활동을 완결지을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 그것 때문에 공천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 중에 가장 상징적인 인물 중 하나인 이용수 선생님으로부터 폭로가 터져 나온 거. 그렇다는 얘기는 윤미향이라는 개인이 국회의원으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정치적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건데, 그 기자회견에서 그에 대한 해명이 확실히 됐다고 할 수 있냐? 더구나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8년 전만 해도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용수 선생 본인이 직접 이제 국회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을 때 윤미향 의원이 만류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보면 피해 당사자이자 오랜 인권 활동가이기도 했던 이용수는 안 되고 윤미향은 된다. 그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이용수 선생이 고령이니까 그런 어떤 행정적 문제에 대한 대처가 또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의견을 밝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윤미향 의원이 그 당시에 수석부 장관으로 들어가서 충실히 또 보필을 하면 됩니다. 우리 비례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그런 어떤 제한적 환경을 딛고 훌륭하게 의정 활동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 뒤에는 전문적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보좌관들이 있었기 때문이거든. 근데 그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윤미향 의원 본인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와서는 왜 이용수는 안 되고 윤미향은 되는가에 대해서, 혹은 왜 윤미향이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한 어떤 설명이 그 기자회견에서 이루어졌어야 된다, 뭐 그런 생각 정도는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작 그 문제에 대한 해명이 이제 뭐 기자회견 현장에서 나오지 않고 질의응답을 주고받을 때 나왔는데, 그때 해명을 뭐라고 했느냐면 전화로 그때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말하자면 이용수 선생이 뭐 심각하고 진지하게 그런 입장을 밝힌 걸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게 되는 건데, 이게 정확한 해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은 지금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어떤 엘리트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회 국민의 대표를 뽑는 건데 나가려면 나가라, 말라면 말라, 뭐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령이라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고령의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고 있으며 정치랑 아무 관련이 없었던 지금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선돼 들어가 있잖아. 윤미향 의원의 해명은 깊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실 발언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정치인 윤미향의 바람직한 기자회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됐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다면? 제일 이상적인 거는 피해 당사자이면서 운동의 핵심이자 문제 제기자인 이용수 선생님 설득해가지고 갈등을 끝낸 이후에 이용수 선생님을 배석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함께 나오든지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는 거, 그게 제일 이상적인 거죠 사실은. 왜냐면 그게 이 운동의 핵심이면서 존재 가치고 윤미향 의원님이 갖고 계신 정치적 자산의 전부고 유권자들이 선택해준 이유거든요. 뭐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용수 선생이 문제 제기를 하는 뭐 어떤 방식이나 톤을 봤을 때 그런 설득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그냥 무작정 기자회견을 안 할 수는 없고, 차선책이라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용수 선생님이 제기했던 운동의 방향, 문제의식, 일부 드러난 운영상의 문제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안고 자기 의정활동을 통해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건지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이었어야 한다. 이용수 선생이 이야기하셨던 뭐 기부금 문제를 뭐 학생들한테 뭐 어떻게 할 건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수요 집회나 이런 어떤 핵심적인 운동 방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어떤 비전과 관련된 얘기들이 그 인터뷰에서 사실은 나왔어야 된다. 이용수 선생님이랑 공방하는 그림으로만 가는 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사실 뭐 나와가지고 뭐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뭐 착한 말 하고 공허한 어떤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말하자면 피해 당사자이자 운동의 핵심이자 운동의 지향점이기도 한 문제 제기를 한 그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를 정리하고 어떤 비전을 공유하고 그게 의정활동이 어떻게 반영이 될 건지를 더 또렷하고 명확하게 제시하는 거, 그게 사실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질을 가르는 핵심 가치라는 거죠. 그게 사실 정치인이 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거고, 그걸 못한다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량에 대해서 유권자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정치인 윤미향의 그동안의 그 위안부 운동이 무엇이었는가, 누구의 눈높이에서 무엇을 하는 활동이었는가, 이런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기자회견의 앞에 배치가 되고 그걸 지켜보는 유권자들이 그거에 공감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정작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보니까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70%의 국민들이 윤미향 의원님 사퇴하라고 합니다.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윤미향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70%들이
다 윤서인이겠습니까? 다 윤서인이랑 생각을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뭐냐면 윤미향이라는 정치인의 정치적 명분이 뭐냐는 겁니다. 뭐가 윤미향이라는 정치인의 정치적 명분인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겁니다. 피해 당사자가 비토를 했을 때 너의 대답은 뭐냐? 너의 답변은 뭐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근데 제대로 답변을 못한 거죠. 위안부 피해자들 관련해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정치인이 됐는데, 그래서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피해 당사자가 하지 말래. 너는 국회의원 하면 안 되는 사람이래. 국민들 생각 이런 거지. 누가 주인공이냐 이거야. 누가 주인공. 민주당이라는 공당에서 윤미향이라는 사람에게 공천을 준 이유가 뭡니까? 경제 살리라고 한 거겠어요? 아니잖아. 공당에서 윤미향이라는 개인을 발굴해서 키우기 위해 공천을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대의해서 관련 활동을 잘 풀어나가라. 그렇게 의정 활동을 하라. 그래서 공천을 준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가장 잘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준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대변해야 될 사람, 대의해야 될 대상, 그 중에서 핵심인 이용수 할머니께서 너 국회의원 하면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자기가 무슨 대답을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 내가 그분을 설득을 했다.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두 내가 대의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도 비슷합니다. 의혹 단계이지만 윤미향 개인이라는 사람이 잘못했네, 도덕적 자질이 없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명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단 이 이용수 선생님 먼저 설득했어야 된다. 자기 핵심 기반인 피해 당사자를 먼저 설득했어야 된다. 이번 사건의 어떤 대처 과정에서 과연 민주당이나 정의원이나 다른 사회운동 세력들이 위안부 문제의 그 중요성, 본질 이거를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좀 됐습니다. 이게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내부 비판이 나오면 운동 전체에 뭐 해가 될 수도 있다. 그런 사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내부 비판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거 혹은 그걸 이제 받아안지 못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운동 전체에 큰 해가 되는 경우가 우리 역사에는 훨씬 많았습니다. 비판이 안 되는 조직은 자칫하면 썩기가 쉽거든. 특히 좀 걱정된 어떤 반응들은 조금 이제 거칠게 튀어나온 것들인데 뭐 이용수 선생의 그 증언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태클을 거는 것들 그 중에서도 뭐 누군가 그 이용수 선생의 기억을 뭐 왜곡시켰다. 특정 집단에서 왜곡된 정보를 이용 선생한테 주입했다. 심지어는 말이죠.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용 선생이 후손들한테 목돈을 좀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반응이 반대 진영도 아니고 심지어 내부에서 그것도 빠른 속도로 터져 나왔다는 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걱정이 되는 굉장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다. 사실 뭘 걱정하고 있는지는 알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냐면은 흔히 정쟁으로 들어섰을 때 보이는 반응. 여기서 밀리면 다 끝이다. 아 여기서 밀리면 이제 끝까지 밀린다. 이 강대강으로 대치했을 때 밀리면 안 된다. 조금이라도 밀리면 다 위험해진다. 이런 얘기죠.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윤미향 의원 개인한테 들어가다가 이게 조금 더 밀다 보면 이제 다음엔 정의연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으로 밀면 아예 위안부 문제 전체. 그 정당성 이런 것도 밀고 그 밀면서 같이 민주당도 같이 저걸 삐까 민주당도 같이 진영 전체를 밀어버리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공포가 있을 것 같아요. 타당한 걱정입니다. 사실은 실제로 보면 벌써 윤석열 같은 애들이 설치고 있어요. 이용훈 교수나 이런 사람들이 위안부 자체가 다 이거 날조다. 제국 위안부 썼던 박유아 신났거든. 조금 틈 보여주면은 우리처럼 내부 비판해가지고 잘 해결해 나가는 자가 아니라 이용해먹고 그냥 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겁나는 거야. A를 고쳐가지고 A 다시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다 이거 아니야 이래버린다고 이게. 실제로 지금 윤서인이 그러고 있다니까 영상에. 정의, 공정, 평화 이런 거 떠드는 놈들 다 장사치야, 다 사기꾼이야 뭐 이런 거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어 벌써. 그렇지. 정의, 공정, 평화, 사람, 희망, 착한 이런 단어들 딱 붙여놓은 단체들 그리고 할머니들이나 그 배나 광주 같은 불쌍한 피해자들 앞세우면서 신성 불가침, 성역 세팅하는 사람들 다 돈놈이야 다. 보세요 여러분, 얘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 정의니 공정이니 평화니 이런 좋은 말 하는 사람들 다 결국 자기 장사하는 거다. 근데 돈을 받으면 티가 나니까 그렇게 공격을 못하도록 이 성역화하려고 한다. 그렇게 성역화해가지고 질문도 안 받고 표현의 자유를 막아버린다. 이런 개소리가 윤서인식 정리인 거죠 지금. 저런 새끼들이 특징이 뭐냐면 뭐 정의 뭐 공정 뭐 이런 거 졸라 싫어하는데 정의니 공정이니 안 하면은 이 사회가 유지가 됩니까? 그거라도 내세우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는 성역을 졸라 좋아하거든. 이 그 후원 계좌가 성역이 아닌가 나는 의심해. 윤서인의 유일한 성역은 자기 자신이야. 나 욕하지 마라. 이게 윤서인의 핵심이거든. 쥐가 맨날 얘기하는 게 무슨 자유니 뭐 자본주의니 뭐 법치주의니. 야 이거 네가 지키는 거 한 개라도 있냐? 네가 다 안 지키잖아. 너에 대한 비판을 하면 안 돼. 그런 자유는 없어. 노란 딱지 붙으면 못 살겠다고 징징대는 새끼들이 뭔 자본주의야. 우파 여러분들은 정의, 공정, 평화, 희망 이런 거 하면 안 되는가 봐요. 앞으로 그런 거 입에 담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말하는 걸로 사기치는 걸로. 걔들은 조롱, 모욕, 선동 이런 거 잘하지. 그러니까 협박도 잘해 걔들. 나 무서워 죽겠어 요새. 그럼 2015년에 얘가 좋아하던 그 당
얘가 지지하는 그 당 그래도 찍어야지 했던 그 당 그 당에서 했던 대로 배급받고 그냥 땡치면 돼. 아무 책임도 묻지 말고 법적 배상도 못 받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못 받고 할머니들은 원하지도 않았던 10억엔 받고 그냥 끝내면 되는 건가? 그러면 그게 정의인가? 그러니까 보면 2015년 혹은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안 하고 피해자들 중심으로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피해자들이 반대하더라도 무조건 밀어붙여도 불가역적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우겼던 그 정치 세력과 그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 것들이 말이죠. 뭐 수요 집회 가가지고 깽판이나 부리던 새끼들이 말이야. 정의원이 좀 공격받는 것 같으니까 야 이제부터 우리가 그냥 맘껏 떠들어도 되는구나. 이 지랄 하면 되겠냐 이 새끼야. 그걸 누가 믿어. 너네 같은 애들한테 누가 미래를 맡기려고 하겠어. 저희도 이런 얘기에는 일절 동의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 같은 새끼들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자꾸 정쟁화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나는 불쾌하다 이거야. 그런데 윤미향 의원이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70%들이 다 윤서인이겠습니까? 정의연의 활동과 정의연의 30년간의 활동을 전부 부정하고 폄훼하겠다는 사람들이 70%인 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그 문제를 전부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용수 선생을 향한 저런 식의 비난 혹은 이제 폄하 이런 거를 통해서 운동 내부의 반성과 어떤 고민이 나오는 거를 다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이 과연 위안부 문제를 진짜 인권 문제로 대해온 사람들의 태도인가. 떨어져 있는 남들이 봤을 때 그게 어떻게 보일 것인지 모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왜곡됐다, 돈을 노린 것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자칫하면 일부 일본의 정치인들 그리고 일본의 극우적인 세력들 그리고 국내의 혐한 일봉들이 그동안 틈만 나면 전파하려고 했었던 그런 프레임들하고 이게 일정 정도 맞닿을 수가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단 말이죠. 이게 오히려 이런 지점에서 모순이 생겼을 때 흠집이 생겼을 때 그게 내로남불로 공격받기가 더 쉽고 오히려 그 틈을 파고들어서 운동 전체를 폄훼하려고 하는 시도가 더 힘을 받기가 쉽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의연한테 항의한답시고 수요 집회하는데 가가지고 깽판 치고 있으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그걸 보고 아이고 잘하고 있다 우리 편 들어준다 이렇게 잘도 생각하겠다. 걔네들이 하는 거는 지금 자기 코인들 빨고 있는 거잖아. 중요한 거는 이제 운동진영 내부 안에서 어떻게 불거진 문제를 협의하고 그리고 고치고 미래 비전을 새로 만들어 갈 거냐 이런 부분인 거죠. 그걸 가지고 운동 전체가 실패했다, 이 운동은 폐기해야 된다, 이 운동은 오히려 해악을 끼쳤다라고 튀어나오는 새끼들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나아가려면은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힘이 돼줘야 되거든. 그런 내부 비판에.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경직되어 있는 모습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걸 다루는 거고 콘텐츠로. 저희가 전반적으로 갖고 있는 시각은 이런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한테 와가지고 요구를 하는 것들을 보면 이 사안 자체를 아예 그냥 가짜뉴스로 보고 공격을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뭐냐, 이 사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고 싶다, 그렇게 해서 다뤄달라. 실제로 지금 정쟁의 도구가 돼 있고 그게 아니었으면 나 이거 안 했을 거야 굳이. 혹은 이제 지그들 맘대로 좌파 유튜버라고 하는 가상의 헬마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가상의 헬마우스는 좌파라서 이 사안을 다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네 맘대로 규정을 해가지고 조롱을 하려는 그런 이 얄팍한 생각밖에 없다 이겁니다. 토론이라는 거는 나 이렇게 지금 이게 어떤 길이 더 낫냐라는 생산적인 것들을 갖고 논해야 되는데 너 씨발 얘 못 가지 이지랄하고 앉아있잖아. 초등학생이냐고. 뭐 마이크 들고 가가지고 개지랄이 하고 앉아있고 걔들이 정의원 그 피해자 할머니들 하나라도 생각을 하겠냐고. 국가가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던 시대적 아픔이잖아요. 위안부 문제라는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는 길이 뭔가 이런 고민 때문에 이걸 한 거지. 내가 무슨 대차게 이빠른 말을 민주당한테도 할 수도 있다, 뭐 모두까기 우린 할 수 있어 이거 과시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했으면 오히려 안 다루지. 굳이 우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몇 번 말하지만 이익이야. 그냥 가만히 넘어가고 뭉개는 게 이익이거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한번 해보자. 왜 이 할머니랑 자꾸 대립하는 모습을 만들어야 하냐. 본인들이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적절한 것 같다 라는 생각에서 이거를 지금 한번 논의해보려고 만들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대적 아픔인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30년간 우리 사회가 무엇을 쌓아왔는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좀 돌아보고 그 운동의 근본 정신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건강한 토론을 한번 제대로 벌여보자. 그래서 그 기반 위에 다시 훨씬 탄탄한 운동을 쌓아 올려서 그걸로 일본한테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받아내자, 그런 의도를 갖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사실상 이 배상을 일본으로부터 받아내야 되는데 외교와 협상과 그 모든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피해 당사자들도 설득을 못하는데
어떻게 가해 당사자한테 그 배상을 받겠으며 무슨 정치적 활동을 통해서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저는. 오랜만에 준비한 위드 하시피 혹은 어나더 주댕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또 뭔가 동지분들과 함께 깊이 나눠봐야 될 이야기가 있다면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끼가 아무리 귀찮아 해도 제가 테이블에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헬마우스였고요. 하시피였습니다. 구독은 동지, 제보는 팀플, 멤버십은 동이야. 헬 예!